알림 설정, 댓글 좋아. 고민을 가져가 고민을 가져가. 두 번째 고민도 있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방송 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뭐 다 연계된 건데 분명 연계 뭐냐면은 라이더 자격제하고 대행 사장들이 허가를 받게끔 해서 감독을 받게끔 했으면 어떠냐. 레노자도 들어오고 뭐 수배자도 막 와서 타요. 여기는 진입 장벽이 완전 낮다 보니까 배달하신 분 중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주부들.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주부분들이 이제 차로도 하시고 오토바이로도 하시고 자전거로도 하세요. 그리고 60대 넘으신 분들 이제 직장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60 넘고 오토바이 탈 줄 아시니까 그냥 천천히 이제 하시는 거죠. 오토바이 배달하는데 소비자도 자격 제한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성범죄자 배달을 할 때 여성 혼자 있는지 갖다 주소 알지 연락처 나오지 그러니까 맞아요. 1층 비밀번호 알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성 혼자 들어올 때 뒤따라서 사고 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라이더분들에 대한 어떠한 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솔직히 충격이에요. 하기는 합니다. 아, 예를 하기는 들어서 하는데 이제 어플에 오늘 폭염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일하세요. 서울 같은 데는 커피차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방은 안 하고 배달 커피차를 해서 기사분들 와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거. 뭐 서울 전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땐 생색이에요. 솔직히 기사 입장. 하려면 다 해줘야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뭐야, 복지? 그렇죠. 직원도 아닌데 약간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격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그거는 제일 너무 큰 충격이죠. 자격이 아니어도 원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업자 대 사업자라서 그런가? 그렇죠. 예,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한 직종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 제한이 되는데 왜냐? 그런 성범죄자가 유치원 교사 같은 걸 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보다 더욱더 민감한 집 앞까지 예, 가고 어쩔 땐 집 민감한 문을 거를 할수 있습니다. 열어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루시는 분이고 그렇죠. 주소도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 자격에 대해서 좀 잘 걸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제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예. 그래서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는 부정적이면 이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네요. 이게 다 같이 기사지만 일반 고객한테도 좀 필요한 좀 제한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어떤 근데 이런 자격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는 좀 애매하지만 그냥 고용노동부나 그렇죠. 국토부에서 안전교육도 받고 성범죄 관련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좀 교육 이수 시간을 수료하고 검증을 좀 거쳤으면 좋은 거예요.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봐서 자격을 주든지 이거를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렇죠. 라이더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숙제가 있네요. 우선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사업자 대 사업자인데 교육을 누가 시켜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추후에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려면 근데 기업과 내가 거래를 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이수해 와야 우리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다 돈이잖아요. 참 그렇네요. 딸배라는 것이 지금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멸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딸배라는 멸칭이 생겼느냐? 신호 위반도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달리고 뭐 이러한 예의도 안 차리고 이런 배달 라이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은 신호 위반을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현재 이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는 게 이득이고 불이익은 없는 요 구조를 그렇지. 해결하지 않는 네, 이상에서는
교육을 하면 좋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상 체계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사실 그거를 플랫폼 기업이 과연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인데 네. 기업 입장 사실은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배달해 주셔서 진짜 몇 분 안에 온다. 사실 그런 이미지를 원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뭐 공정거래위원회 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은 저희가 듭니다. 예. 규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 당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 당원님 덕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조금 고민이 덜어졌습니까? 네. 함께 뭔가 같이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어떤 고민을 또 가져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플랫폼에서 콜을 준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고기 주문하면은 이거를 이제 기사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걸 자동으로 해서 말로는 근처에 있는 기사한테 줍니다라고 줘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기사한테 막 몰빵을 해주는 느낌도 들고 누구는 뮤턴이 박혔는지 안 주는 느낌도 있고 같은 지역에 이렇게 2명, 3명이 기사를 이렇게 이제 더우니까 오늘같이 더우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잡혀서 간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개를 못하면은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이런 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가이드가 없어요. 가이드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약간 투명하지 않고 차별적이라고 느끼는데 제가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서 어디든 다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영업 비밀이라고 네, 네이버하고 저희 때문에요. 과방에 있을 때도 예. 엄청난 그런 예. 싸움이 있었는데 그 쇼핑 문제도 사실 위에 올라가고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 예. 문제 그리고 너무 뭐 민주당만 올라간다, 국민의힘만 올라간다, 예. 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면서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수단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왜 웃긴 게 뭐냐면은 만에 배달 기사 중에 해커가 있으면은 금방 누구든 풀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풀리는 건 금방 풀리고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데 그거를 기업 비밀이라고 가려버리면은 눈 가리고 아무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이제 돈 버는 문제니까 네. 그분들의 알고리즘, 돈 버는 문제니까 저희가 알고리즘을 공개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누군가 가져가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 라이더들을 위한 그 예. 알고리즘은 굳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네.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들긴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라도 공개를 해주고 너무 설명을 소비자 해주면은 입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법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기업 그거 좀 공개해 주세요라고 음. 하면 플랫폼에서는 아마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만 그 배정되는 방식이 뭔가 복잡한 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복잡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아까도 이제 공정거래법 얘기를 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플랫폼과 어쨌든 좀 영세한 네, 배달 라이더의 네. 관계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느냐 자체는 영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그럼요.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플랫폼에서 좀 투명하게 실제 이렇다라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만 이거를 이제 과연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실 공정위에서 한번 쳐주는 것밖에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이건 좀 불합리하게 지금 배정되는 증거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라는 뭔가 혐의가 들었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러게. 다뤄줄 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은 우원카드를 예. 써서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보는 걸로 그 업체에 그죠 답을 줄지 그 관련 상임이면은 답을 빨리 주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희가 질의를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의원이 있는 운영위와 기재위가 아마 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하람 의원에게 질문을 좀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의원실에 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아니면 라이더 유니온 분들하고 단체로 한번 또 저희끼리 또 간담회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저희야 뭐 이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는 크다는 도움이다 보니까 그냥 뭐 개혁신당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네. 라이더님도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어요. 사실 배달 라이더 플랫폼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고 배달 라이더 하면은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규제를 할 부분은 규제를 하고 법을 정비할 부분은 법을 정비를 해가지고 좀 안전한 배달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저희와 함께 하셨던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멋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라이더분들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부터 이 먼 곳 서울까지 와주신 어찌 보면 가까운데도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이 대전에서 달려와 주신 오호은 우리 당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시는 라이더분들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민을 가져가.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기정 위원장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겠죠. 오늘 네. 갑자기 안전 무엇보다도 안전하길 바랬는데 네, 개혁신당 회의실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네, 김기정 위원장님의 안전을 생각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